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그널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역대급 초강력 규제다라는 평가 속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시행이 되면서 사실상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차단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도 부동산을 향한 여러 가지 고민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나 부동산 고민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도 문자로도 상담 접수가 가능한데요. 서울 전화 02-2128-8504로 전화 주시면 무료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소식들,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SG홀딩스 박성규 대표님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시장에 혼란이 많은 상황이어서 대표님께 질문드릴 게 오늘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은 사연이 또 들어오고 있다고 하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상급지 갈아타기를 고민 중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동 롯데 클라시아 59 타입 매도하고 갈아타기 할 만한 곳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22년 장기 보유했고요. 다시 갈아탄다고 해도 지금 시세로 이렇게 좋은 신축을 못 찾고 있어요. 한 12억 원, 13억 원 선에서 상급지로 갈 만한 대안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신축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갈아타기 해도 신축에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상급지로 가고 싶다. 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우리 앵커님이 627 부동산 대책 언급을 했으니까 네. 자, 오늘 상담 내용을 보게 되면 627 대책 이전과 이후로 상담 내용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바지로 갈수록 627 대책에 대한 내용이 지금 들어갈 것이고요. 네. 결론적으로 끝까지 보시게 되면은 627 대책이 어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거를 제가 답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요 지금 내용 같은 경우에는 627 대책 이전 내용입니다. 네. 이전 내용에 신축 아파트 만 3년 준공연수 한 4년 정도 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상급지로 가고 싶은데 이 자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시고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어서 더 상급지로 가는데 동등한 내용연수의 신축 아파트로 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보여지면서 일단은 어떤 형식에 대한 타입에 대한 다운사이징이나 아니면 구축 쪽으로 옮기면서 상급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가능성의 어떤 확률을 높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신축에서 신축으로 옮기는데 상급지로 간다 같은 금액으로 그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한 해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기름돈 롯데 클라시아 5구제곱미터 5구 타입 과연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합원부터 22년 장기 보유했고 또한 지금 매도하고 좀 더 상급지로 가고 싶은데 이만한 걸 못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이만한 걸 못 보겠습니다 이만한 게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기름동 롯데 캐슬 클라시아 아파트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5구제곱미터 25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호선 기름역 한 520m 정도 떨어져 있고 미아 사거리역이 한 670m 양쪽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인접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교통호재로서 강북 횡단석 기름역이 한 620m 정도 예정되어 있고 동북선 미아 사거리역이 한 625m에 예정되어 있는 간접호재를 품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근에 재개발 이슈를 보신다 하더라도 본 아파트 아래쪽으로 신기름구역과 신월곡 1구역의 재개발 구역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개 동 2029세대 2022년도 1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5년 이내의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다 보니까 지금 25평의 최근 실거래가가 지금 보시는 대로 12억 최근 12억 1천만 원 12억 1천만 원에 거래된 내용이 있죠. 자, 본 내용을 봤을 때 12억 1천만 원 25년 6월 16일 날 6월 달 최고가 12억 1천만 원의 16층이 거래가 됐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2021년 8월 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 2.4% 가격선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고점에 육박해 있는 아파트의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 아파트의 지금 질문 내용에서 정리를 첫 번째로 하자고 하게 되면 본 클라시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보 역세권입니다. 또한 5년 이내 신축 아파트고요. 또 교통호재가 2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가격 흐름을 봤을 때 6월 27일 이전 가격 흐름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의 전고점이 육박하고 있는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 매매호가 평균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한 12억 원에서 한 13억 원 정도 5구제곱미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로 매도를 하고 상급지로 이 금액대에 매수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대출 영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신축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다운사이징을 해서 또는 구축 아파트로 이동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 지역들이 손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6월 27일 6억 원 대출 규제 등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을 한번 보시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급지 갈아타기를 원하신다면 신축은 조금 어렵고 다운사이징이나 구축 위주로 봐야 한다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고요. 해당 단지 같은 경우는 교통호재도 있고 역세권인데다가 또 계속해서 가격도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6.27 이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당분간은 좀 하반기까지는 지켜본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 이후에 좀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또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영등포 양평 현대 3차 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재건축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양평 현대 3차 이게 단동짜리 아파트고요. 아무래도 35년차 아파트인 만큼 이 재건축 가능할지도 궁금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시청자분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주변에 네. 양평 지금 표시된 아파트가 문의하신 아파트고요. 아파트고 주변을 아파트를 본다고 하게 되면 네. 양평 현대 2차가 있고요. 2차가 있고 아래쪽에 당산 현대 3차가 있습니다. 자, 재건축 현재 지금 초기 단계지만 안전진단 통과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위쪽에 북쪽에 유원 제1아파트 2차, 아래쪽에 당산 현대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확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 정도를 지나간 단계이기 때문에 또한 바로 인근에 있는 지금 여기는 지금 새로운 아파트의 명으로 변경이 됐지만 유원 제1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290대 1 정도의 일반 분양의 어떤 성과를 내면서 지금 일반 분양까지 끝난 아파트의 주변에 즐비하게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내 아파트, 내가 보유한 아파트의 재건축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재건축의 이슈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이슈가 사업성에 있어서 낮다고 하게 되게 되면 매도하는 게 맞겠죠. 자,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자, 2호선 영등포 구청역과 위쪽에 당산역이죠. 당산역을 도보권으로 한 600m의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한계동 최고 17층 145세대 35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용적률은 248%, 건폐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제가 토지 면적 대비해서 바닥 면적을 나눠보니까 약 24% 정도의 건폐율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32평대 119세대가 있는데 전용 84제곱미터의 최근 실거래가 16층이 10억 4,200만 원입니다. 10억 4,200만 원에 25년도 4월 26일 날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현재 지금 이 금액은 2025년도 4월 달에 거래된 실거래 금액은 역대 현재 최고가입니다. 최고가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인근 아파트 말씀드린 대로 5개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 아파트의 32평대 대지 지분은 12평입니다. 대지 지분은 본 아파트의 대지 지분 12평. 대지 지분이 32평형 대지 지분이 12.07평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자, 2025년도 개별 공시지가 평당 2,360만 원 정도, 약 2,400에서 약간 모자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25년도 주택 공시 가격 301동 로얄층 기준으로 6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지와 가격 흐름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재건축의 사업성은 지금 말씀드린 용적률 등 또한 대지 지분 등 주변에 지금 주택 공시 가격의 개별적인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에는 물음표가 그려진다. 제가 볼 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와 통합을 해서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보다는 적정한 시점에 매도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지라든지 가격 흐름 측면에서는 아주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다만 이분께서 궁금하셨던 포인트는 이 재건축 부분에 대한 사업성인데 아무래도 소규모 단지인 만큼 이 나홀로 재건축의 사업성을 좀 확인을 했을 때 사업성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찍힌다라는 평가를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 보내주고 계신데요. 세 번째 사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토지 관련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유련동에 위치한 임야인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사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막 아파트나 건물 같은 거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니까 대충 가치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토지는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 가치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토지도 이제 하나 부동산 속에 있는 하나의 상품이죠. 네. 움직이지 않는 상품. 부동산의 하나의 상품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토지에 투자는 가장 어떤 난이도가 높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토지, 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토지. 제가 이제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등등을 또 말씀드린 적이 저 방송 시간에 있지만 지금 수도권 내, 특히 강남권 내에 있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가치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쪽 지역에 뭐 그 아파트 공동택지 등 여러 가지 풀린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네. 그런 내용에 적용될 수 있는 토지인지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로 입지를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세곡지구, 세곡 2지구 인근에 있고요. 세곡 2지구, 서울 세곡 2 공공주택지구 인근에 있는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위쪽으로 자곡동 레미안폴에 여기 자곡동입니다. 자곡동 레미안폴에 아파트와 붙여 있고, 또 아래쪽으로 보신다면 유련동 한신유 플러스 8단지 아파트 북쪽에 있는 토지의 특징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 자, 한번 반경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쪽 수소다 보니까 수소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자, 위쪽에 라인이 수소역이고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서역까지 한 1.8km, 헌능 IC까지도 한 1.8km, 그리고 송파 IC까지도 한 1.8km 이내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입지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도로의 유무도 위성사진이나 아니면 지적도 사진을 봤을 때는 도로에도 붙어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럼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토지 같은 투자가 힘들다 보니까 가치에 대한 걸 판단했을 때 토지에 관련된 자료만 모아놓은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음이라는 나름대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료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보면서 과연 이 토지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련동 산 3-1번 지구요. 지목은 산자가 붙었기 때문에 임야입니다. 자, 면적은 31,755제곱미터, 평방미터. 자, 구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은 9,600평 정도가 구평수로 환산이 되고요. 자,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78,700원, 구평수로 평당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 약 50평당 59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세금이 책정되는 금액이 59만 원 정도 평당 기준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도시지역 내에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고 서울시 조례상 자연녹지의 건폐율, 서울시 조례상 건폐율 20%, 그리고 용적률이 50%입니다. 서울시 조례상 지금 보시는 대로 자연녹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도로 접합되어 있습니다. 도로 접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로각지입니다. 소로각지. 도로가 접해 있는데 소로각지에 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소로각지는 중로 10m에서 12m 사이에 중로에 한 면이 접해 있고, 나머지 면 같은 경우에는 소로나 세로에 한 면이 접해 있는 토지가 소로각지로서
도로는 확보되어 있는 맹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고요. 또한 보시는 대로 비행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비행 안전구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산림법상 보전임지입니다. 또 산지관리법상 공인용지의 용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금 보시는 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을 봤을 때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 있는 임야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적용을 받는다. 또한 비오톱 1등급의 저촉이 된다라고 하는 토지의 개별적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많은 제한이 있는 토지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지리적인 입지는 우수하지만 또한 소로 각지의 도로가 있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 과연 해제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가 방송 내용에 또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전반적으로 각 제한사항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또한 여기 지금 토지 이용 계획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본토지의 9,600평의 토지의 공유 인수가 약 80명 가까이 됩니다. 75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본토지를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돼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개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 75명의 모든 인감도장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토지의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엔 지리적 입지는 우수하고 소로 각지 맹지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제한사항 등 소유권 등의 특징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토지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을 주셨지만 개인이 이 가치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꼼꼼히 체크해 보면서 그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조언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이 그린벨트 해제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예전에 또 방송에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서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유련동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나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성북구 보문 아이파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강동구 길동 강동자이 아파트 아니면 암사동 강동 현대홈타운 프라이어 팰리스로 이사하는 것을 생각 중인데요. 투자 면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라고 할 수 있는 3040 세대들이 이 강동구 지역을 굉장히 최근에 선호하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 최근에 그 6.27 대책 이후에 네.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추가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구역이 지정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 지역들이 나왔죠. 네. 그중에서 지금 이제 함축돼서 마지막으로 지금 거론되는 지역이 두 지역. 강동구가 빠졌어요. 수치상으로는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성동구하고 마포구가 만약에 토지거래에 대한 계약에 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게 되면 그 두 지역은 유력해 보이고요. 그 외적으로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강동구는 제1순위로 지금 거론되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네.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3040의 어떤 세대층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새 아파트를 성북구에서 강동구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이동할 수 있는 세 가지 아파트를 문의를 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낫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요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5호선 길동역에서 길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길동 자이 아파트를 말씀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지금 강동 현대 홈타운 아파트. 세 번째로는 또한 지금 명일역과 암사역사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어 팰리스 아파트, 세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 다 지금 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지리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아파트가 모두 나왔기 때문에 세 아파트의 개별적인 특징을 도표화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대로 지금 혹시라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을 찍는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수치가 요 밑에 지금 정고점 대비해서 61%가 아니라 1.36%다라고 지금 정정을 하고요. 자, 첫 번째 강동구 길동 GS자이 33평, 두 번째 강동 현대 홈타운 33평, 그리고 세 번째는 프라이어 팰리스 34평. 평형대는 비슷하고요. 다 인근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자이 아파트 길동역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강동 현대 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암사 역사공원역에서 116m, 가장 지리적으로 역사와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5호선 명일역과 8호선 암사공원역을 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좀 더 가까운 게 5호선 명일역이 한 45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지금 자이와 현대 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 500세대 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규모가, 그리고 프라이어 팰리스만 1600여 세대의 대단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모두 3종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 강동 현대 홈타운 아파트가 12.23평으로서 가장 큰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자,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 봤을 때 평당 3,480만 원 정도의 지금 이 현대 홈타운과 프라이어 팰리스가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동일한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자,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평대의 2024년 주택 공시 가격이 7억 7,3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높지만 실거래가를 따져봤을 때 현재 지금 강동 현대 홈타운 아파트가 14억 5천만 원이 20층이 2025년도 6월 달에 거래가 됐고요. 자,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경우 14억 8천만 원이 지금 6층이 거래가 되면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실거래가는 프라이어 팰리스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주택 공시 가격 같은 경우에도 사용 연수에 따라서 좀 더 높게 매겨져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전 세 아파트 모두 지금 1%대 정고점 대비해서 지금 프라이어 팰리스만 3%대의 가격 하락된 금액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아파트 모두 전고점에 거의 육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라이어 팰리스와 길동 GS자이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향후에 가능할까라고 하는, 일단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다만 현대 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과 용도 지역이나 동일하지만 프라이어 팰리스와 여기가 역하고 같이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세권 용적률 완화 등 여러 가지 어떤 역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 용적률 완화에 대한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새 아파트 모두 지금 역사도 있고 재건축 리모델링 있지만 비슷비슷하고요. 자, 새 아파트를 모두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성북구의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강동구 새 아파트 중에 어디로 갈까요? 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모든 아파트가 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셋 중에서 하나만 고른다고 하게 되면 저는 두 번째 강동 현대 홈타운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더 향후 미래가치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강동구에 위치한 3개의 아파트 중에서 고민하셨던 시청자분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세 아파트 모두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3개 중에 꼭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 강동 현대 홈타운이 미래 가치 측면에서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시세라든지 미래 가치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지금 집 매수 고민하고 있는데 이 단지 저 단지 어떤 게 좋은지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시면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 2128-8504번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5번째 사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복로 67 다청림 카운티 아파트형 빌라입니다. 언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양시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최근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도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 그렇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아파트형 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네.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공동주택이고요. 일단은 도시형 생활 공동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다세대고요. 자, 1호선 안양역에서 약 한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지역이 삼안로 67번 삼복로 67인데, 자, 보시는 대로 박달 중학교, 박달 초등학교, 안양고등학교가 있는 교육은 좀 괜찮은 교육적인 어떤 측면에서 공교육적인 측면에 지적인 입지가 좀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2016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 총 114세대의 상가가 한 5호실이 있고요. 자, 지하 1층에 지상 6층에 말씀드린 대로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 전용 면적 15.84평이 분양 면적으로는 26평형이고요. 26평형이고 최근 마지막 실거래가가 2024년도 6월 1일 날 거래된 금액이 2억 6,500만 원에 2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2층이 거래됐고요. 예전에 최고가가 2억 9천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억 6천에서 2억 9천 정도에 형성되는 다세대 주택의 가격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입지나 정주 여건에서의 특징은 보통시대입니다. 자, 다만 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나 여러 가지 개별적인 특징을 봤을 때 직간접 호재는 미비하고요. 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상승시장, 하락시장이 아니라 상승시장에, 하락시장에는 더더욱 매도 타임을 잡기가 쉽지가 않겠죠. 상승시장 시기에 제가 볼 때는 살짝 얹혀서 편승할 수 있는 매도 시기를 잡는 게 올바른 또 손쉽게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경우에는 직간접 호재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장의 이 매수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상승장 시기에 함께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교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부천시 중동 팰리스 카운티 105동 24평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매도하고요. 교통편이 좋아지고 있는 소사역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부천시 소사 3주택 재개발 일반 분양이나 이 부천 소사역 프로지오 아파트로 교체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은 제가 찾아보니까 중동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더라고요. 교통 호재를 보고 소사역 인근으로 좀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쪽이 더 나을까요? 자,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중동역입니다. 중동역을 역세권, 어떻게 보면 중동역의 혜택을 보고 있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네. 자, 중동 팰리스 카운티 중동 역세권입니다. 중동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자, 25평대, 25평의 최근 실거래가가 5억 5천만 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5억 5천만 원의 19층이 2025년도 6월 20일 날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우리 시청자 말씀대로 교통호재가 있는 부천역 지나서 소사역에 있는 자, 요 위치죠. 이 위치에 소사역 프루지오나 지금 소사 3구역으로 일반 분양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시죠. 자, 먼저 소사역 프루지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사 3구역 재개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사분동 부천 소사역 프루지오 아파트. 자, 1호선과 서해선의 소사역을 450m 정도 위치해서 이용할 수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개 동 797세대. 자, 14년차 아파트입니다. 14년차 아파트고요. 자, 여기 지금 금액대를 봐야 되는 거는 작은 평형대를 봐야 되겠죠. 금액대를 봤을 때 지금 부천 중동의 5억 5천보다는 금액대가 6억 3,400 정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5층이 지금 이번 년도 들어서 모든 금액대가 6억 1천만 원부터 6억 7,500까지 전반적으로 6억대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전고점 2022년도 4월 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 4,600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8.72% 정도의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다. 자, 전반적으로 금액대가 높은 금액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지금 마이너스 18% 정도가 떨어져 있는 금액대의 형성을 보이고 있는 부천 소사역 프루지오 아파트의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소사 3구역 분양 예정이죠. 분양 예정이고 현재 지금 소사 3구역 같은 경우에는 1649세대 중 일반 분양 물건은 897세대입니다. 3세대가 900세대에서 모자란 897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풀리게 됩니다. 아직 분양 일정은 미정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소사역 프루지오가 450m 더 있다고 하게 되면 소사 3구역에 위치한 일반 분양 물건에 대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서해선을 소사역 250m, 300m 이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동 팰리스 카운티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괜찮지만 가격적인 흐름에 있어서 주춤하다 보니까 좀 더 교통호재가 있는 소사역 인근으로 첫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소사역 프루지오보다는 일단은 1차적으로 소사 3구역의 일반 분양의 청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입지 신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 두 번째로는 소사역 프루지오도 일반 분양에서 탈락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두 번째 차선책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소사역 프루지오 아파트와 하나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도 부천 소사역 프루지오 아파트와 비교하시면서 어떤 가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좀 더 자산관리적인 미래가치적 측면에서 올바른 분석이 아닐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가격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주춤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이 교통 호재가 있는 소사역 인근으로 이동하는 것 좋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부천 소사역 프로지오 아파트보다는 그 인근 지역의 청약을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 나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지방에 1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하나 구매하고 싶은데요. 수도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아쉬운 대로 오피스텔 보고 있는데요.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현재 6억 정도 가능하고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아파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실거주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6.27 대책 이후에 사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상 갭투자도 차단이 됐잖아요. 자, 이 질문이 네.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6.27 이후에 들어온 상담 내용은 순수당 밀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상담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기다리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인 만큼 네. 일단은 최근 거를 끌어올려서 지금 상담 내용에다가 지금 마지막에 내가 집어넣은 겁니다. 왜? 6.27 대책에 대한 내용을 어떤 강의식이 아니라 상담에 접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 이 시간 대통령께서 지금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많은 기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지금 저희는 들을 수 없겠지만 네. 뉴스를 접해가야 되게 되면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플랜을 말씀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대책을 6억 원 대출 제한을 걸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송 마무리하고 나서 부동산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혹시 제가 답변을 지금 방송상에서 못하겠지만 그 내용에 거의 육박한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리고 실패했던 거를 교훈 삼아서 뭔가 정책에 있어서 임팩트를 준 어떤 정책으로 좀 보여지고요. 많은 지금 뭐 전문가들이나 또 세미나상에서 또 이제 뭐 부동산 박람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인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장을 모르는 얘기고요. 그거는 너무 이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의 현장의 담당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더 관망세로 돌아서는 건 맞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 수요자 심리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15억, 12억 등등해서 차등을 두면서 대출 제한을 걸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갭 메우기로 계속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났던 적도 있었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6.27 대책에 있어서 일정 시간이면 또 다시 오를 거다라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겪어보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학습 효과가 현 정부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학습 효과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걸 딱 마주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번 겪어본 시행착오를 또 할 바보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현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직접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시간의 어떤 함축적인 시간들이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내용을 줄여서 그리고 실무 정책 담당자들이 이번에도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죠. 금융위에서 발표를 하고 국토부와 협의가 있었겠지만 아무리 지져봐도 국토부에 자료가 없었어요. 금융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자료가 나와 있어 제가 바로 제 사이트에다 올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정책 발표는 어떤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해서 실행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더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방 1주택자가 자본 6억 원을 가지고
주담대 없이 6.27 대책을 이제 보신 거예요. 없이 전세 보증금을 안고 갭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를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방송상에서 예외는 있었지만 직접 대고 추천한 아파트는 거의 없었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질문한 내용들을 제가 분석하다 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 중에 우리 시청자분한테 맞는 아파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 보여지고 저도 분석을 하면서 이 아파트 괜찮네 하면서 제가 스스로 발품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6.27 부동산 대책.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한 3, 4가지로 함축시킬 수가 한 10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거 한 3, 4가지가 됩니다. 4가지 정도. 첫 번째, 주담대 금액 한도가 최대 수도권 지역 내의 아파트 주담대 금액은 최대 6억 원까지로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내용이었고요.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에서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또 세 번째, 주담대에 대한 주담대 대출을 받고 나서는 무조건 6개월 이내 전입은의가 발생했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 신축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대출을 조건부 잔금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가 됐어요.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 아파트 받으신 메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을 내가 지금 실수요가 아니라 전세 잔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런 대책이 나온 상태에서 시장은 관망세로 들어갔고 전반적으로 올 7, 8월 비수기 그리고 가을 시장을 봐야지만 전반적인 배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갈지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한 현 정부에서 이 정책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귀담아 듣고 있을 거예요. 그 귀담아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위반하는 관련 부서에서 그만한 또 추가 대책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나올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모두 인지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지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피스텔,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라는 답변을 첫 번째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의 어떤 그 신축 아파트 인허가도 안 내고 착공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업자, 시공사들의 좀 더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소형 신축 오피스텔에는 주택수로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법이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이 되죠. 2025년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인 혜택이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최초 신축 취득 시에 주택수에 미산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피스텔에 대한 예외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예외적으로 요 요건을 갖춘다고 하게 되면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 따라서 모든 주택수에 계산하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실 때 유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말씀하신 실거주 안 해도 되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제가 지도를 펴놨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규제지역입니다.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를 해야 되는 아파트가 지금 몰려있는 지역도 이 규제지역이고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단지의 아파트들은 모두 실거주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추가적으로 위쪽에 성동구, 마포구가 현재 지금 추가 지역으로 지정으로 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 중에 지역 거론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지금 지역들은 실거주를 전세를 안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억 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을 들어가게 되면 실거주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지역들은 이 지역을 붉은색 지역을 뺀 지역들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지역 중에 제가 올 2, 3월 그리고
올 초에 지금 제가 거론했던 추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될 지역들의 문의를 개별 상담하면서 안내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열려있는 시장이고 금액이 많이 올라있지만 아직까지는 열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금을 가지고 한번 직접 지방에 계신다면 올라오셔서 내가 직접 발품 팔면서 주변의 현장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느낌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후회 없는 선택과 투자가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직접 올라오셔서 발품을 팔아보자라는 조언해 주셨거든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도 가장 궁금하셨던 6.27 대책 이후에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셨어요. 일단 현정의 분위기를 봤을 때 시장 전반을 관망세로 돌아선 것은 맞다라고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만 이 소비자 심리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추가적인 대책들까지도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드리도록 또 1시간 발가쁘게 또 달려왔습니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문의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내에 연락을 못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방송 끝나고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연락 주시고요. 또 토마토 집통 카카오톡에 검색하시면 다양한 소식들,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